자, 교재 279페이지야. 우리 전 시간에 뭘 배웠었죠? 자, 등기는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등기에서 이익받는 등기 권리자와 불이익받는 의무자를 공동 신청하자. 그런데 뭐 할 수 있다? 단독 신청인데 처음부터 뭐가 없다면, 의무자가 없다면 그때는 당연히 단독 신청이고, 또 하나는 의무자가 있을지라도 뭐가 보장돼 있다면요, 진정성이 이미 보장됐다면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자, 가장 대표가 지금 판결 받은 경우죠. 근데 판결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에서도 판결이라는 말은 나오지만 체계적으로 딱 정리 안 되거든요. 자, 이번 시간에는 판결을 할 건데 우리 교재가 자, 뒤에서 나올 것까지 다 모두 모아져 있습니다. 책 내용보다도 제 강의 순서를 쭉 들으시고 강의 내용을 반복하시라고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의뢰에게 매매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내가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네가 1억 준다면 소유권 넘겨주마. 계약이 체결됐죠. 매매계약은 전형적인 쌍무계약입니다. 왜 쌍무계약일까요? 네가 돈 주니까 내가 집 넘겨준다. 이 사람도 네가 집 주니까 소유권 넘겨준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갖는 권리가 뭐예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고, 이 사람은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죠. 물론 쌍무계약이니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무슨 권? 대금 지급 청구권.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소유권 이전 쪽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없네. 소유권 이전 청구권인데, 자, 매매계약 계약금 넘어갔습니다. 집값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될 뭐가 있는데, 매매했으니까 이전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이전 의무를 뭐 하는 거죠? 이행하지 않다란 말이죠. 자, 자력구제 할 수 있을까요? 소송하는 거죠. 자, 그럼 이때 이제 매수인이 원고, 매도인이 피고가 돼서 이렇게 막 있어요. 소송을 하는데, 자, 이 소송에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다행히 증거를 잘 갖춰서 매수인이 승소 판결을 받아. 이때 판결문은 뭐라고 됐겠어요? 판사가 한마디 하겠죠. 피고 갑은, 매도인 갑은 왜 약속했는데 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십니까? 네 의무를 빨리 뭐 하세요? 이행하세요. 라고 뭐 명령을 내려줍니다. 이런 판결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우리 만세 부르겠죠. 자, 판결문은 이제 뭐 해주죠? 송달해주는, 이때 송달은 승소 판결 받은 을에게도 해주고, 동시에 누구에게도 패소 판결 받은 갑에게도 송달이 될 것이고, 자, 이 판결문을 받은 을은 만세 부르고 뭐 들고, 판결문을 들고 단독 신청해서 누가 앞으로 이렇게 달라도 받아줄만 하잖아요. 이게 가장 쉬운 판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씩 봐볼까요?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판결에 한 능기는 승소한, 거기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럼 여기서 승소한 사람은 판결 가지고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공동 신청한다는 말은 몸뚱아리가 온다는 겁니까? 그 사람의 의사표시가 오는 겁니까? 의사표시가 오는 거죠. 이때 의사표시는 한 사람께 왔습니까? 양쪽 다 왔습니까? 다 왔죠. 왜? 을은 출석해서 의사표시를 했고, 갑은 몸뚱아리는 안 왔지만 판결문에 누구에 대한 명령이요? 갑에 대한 명령이시니까 갑의 의사표시가 와 있잖아요. 그래서 받아준다고요. 자, 그럼 이제 하나 함정 들어갑니다. 자, 승소 판결 받으니까 을이 안심을 하고 등기 안 옵니다. 등기는 계속 간면으로 남아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재산세가 날라온다면 누구한테 날라갔겠어요? 갑한테. 이 사람 열 받아야 안 받아요. 근데 이 사람도 판결문을 송달 받았잖아요. 자, 이분이 오십니다. 판결문 들고 와서 단독 신청해서 을 앞으로 등기를 해달라면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지금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 색깔이 구별되십니까? 이게 지금 노란색이었다가 이거 제가 파란색으로 바꿨습니다. 그렇죠. 눈치로 때리는 거죠. 아, 파란색으로 바뀌었으니 이건 뭐 한다? 받아주지 않는구나. 왜 안 될까? 이유가 뭘까요? 몸뚱아리가 아니라 의사표시라겠죠. 자, 누구의 의사표시 왔어요? 갑의 출석 의사표시 왔죠. 판결 누구의 의사표시? 갑. 우리 의사표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판결은 무조건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와 승소한 사람 할 수 있고 패소한 사람 할 수가 없는데, 자, 우리 교재에서요. 자, 280페이지 봐볼까요? 280페이지. 자, 동그라미에서 한번 신청에 내서 기억번에서 A번과 B번을 묶으신 다음에 A번 승소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니은번 패소에다 별표를 하시고, 패소한 사람은 판결문 가지고 단독으로 할 수 없다. 이유는 아까 이런 이유 때문에. 자, 첫 번째 보셨고요. 자, 다시 앞으로 하셨어요.
자, 279페이지 동그라미 2번 기억번 이행 판결에 동그라미 하시고 여기서 단독으로 하는 것은 이렇게 이행을 하라는 명령이 있는 이행 판결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서 가면 확인 판결과 형성 판결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데 자, 여기다 표 하나 그려보실 거예요. 자, 판결은 민사소송법에서요. 효력에 따라서 이행 판결, 확인 판결, 그 다음에 형성 판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뭐 객관식이니까 그대로 외우지 마시고 이행 판결은 말 그대로 의무를 지는 자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행하라고 뭐 내려주는 거야? 명령을 내려주는 게 이행 판결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판결의 대부분은 이행 판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처럼 매도인 매매 계약했는데 소유권 이전 안 해주니까 의무를 이행하라. 자, 돈 빌려갔는데 돈 안 갚는다. 돈 갚아라. 명령 주잖아요. 대부분의 판결은 이행 판결입니다. 반면에 확인 판결은 말 그대로 이것만 해줍니다.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만 해줍니다. 명령이 없습니다. 있다 없다만 해줍니다. 따라서 확인 판결 받아서는 경매도 못 넣습니다. 왜? 명령이 없이 있다 없다 했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의의적으로 나오는 판결이고요. 반면에 형성 판결. 민법 시간에 형성권 들어보셨습니까?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거. 취소권, 해제권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판결이니까 판결로서 법률관계를 형성해버리는 거죠. 이건 사적 자체 반하잖아요. 사적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개인 간의 법률관계는 개인이 결정한다. 근데 판사가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결정해서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형성 판결이 인정이 될 때가 있거든요. 자, 세 가지인데 그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의무를 이행하라는 명령 내리는 판결, 이행 판결. 권리가 있다 없다 확인해 주는 판결. 형성 판결, 법률관계를 형성해 주는 판결. 자, 민법 187조에서요.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판결은 형성 판결만 의미합니다. 자, 237페이지 보실까요? 자, 그래서 체킹 하나 하시고요. 237페이지. 자, 237페이지에서 보시면 거기 밑에 박스에서 알파벳 C의 판결, 무슨 판결만? 형성 판결만을 의미한다. 그러면 이행 판결과 확인 판결은 뭐 해야 된다? 등기 없이 되는 건 형성 판결이니까 이행 판결과 확인 판결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자,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유는 공동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할하려면 분할에 대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분할하자 되면 하면 되는데 갑은 이렇게 분할을 주장하고요. 을은 이렇게 분할을 주장하면 협의가 안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공유물을 분할해달라는 소송인데 이때 소송은 아까 이 소송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아까는 저놈이 약속을 안 지켜주니까 판사님이 한 대 때려주세요 이 말이었죠. 여기는 우리는 뜻이 안 맞아서 쪼갤 수가 없다. 그래서 이때는 이거죠. 우리는 이 빵을 쪼개고 싶은데 뜻이 안 맞으니까 똑똑한 판사님께서 이거 뭐 하세요? 빵을 맛있게 쪼개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분할 판결이 떨어지면 한 필지가 몇 필지로 두 필지로 나눠졌는데 당사자 의사로 나눴습니까? 판사가 나눴습니까? 아니죠. 당사자 협의가 안 됐잖아요. 이래서 이런 게 바로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이잖아요. 누가 쪼개줬다고요? 판사께서 직접. 그래서 이건 뭐 없이 분할 등기를 안 해도 여기는 누구 것, 갑 것, 이쪽은 을 것 된다고요. 그래서 187조에서 말하는 건 바로 이런 공유물 분할 판결, 형성 판결에 해당됩니다. 근데 여기가 X표가 된 이유를 잘 보십시오. 자, 이걸로 봐볼게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갑과 을이 매매 계약 체결했다. 자, 집값이 오르니까 매도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소송에서 이행 판결 받았다. 을이 단독 신청해서 등기를 마쳤다. 소유권이 갑에서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 넘어왔죠. 질문 들어갑니다. 넘어오게 된 원인은 매매입니까? 판결입니까? 아니요.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판사가 만약에 여러분처럼 판결이라고 이야기하는 뭐냐면 갑이 잠자고 있는데 느닷없이 판사가 와서 깨워서 야 을한테 넘겨 그랬으면 판결이 원인이죠. 근데 여기는 뭐였어요? 판사는 뭐라 했죠? 너는 매매했지 않니? 매매했으면 약속을 지키지 왜 안 지키냐? 빨리 약속을 지키라고 뒤에서 밀었을 뿐이지 명령했을 뿐이지 원인은 뭐예요? 원인은 매매잖아요. 매매는 몇 조 적용이? 186조니까 따라서 매매에 따른 원인이기 때문에 얘는 뭐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고 막말로 등기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187조에서 말하는 건 무슨 판결만 공유물 분할 판결 같은 형성 판결은 판결이 확정되면 뭐 안 해도 분할 등기 안 해도 효력이 발생하고 이행 판결과 확인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단 말은 이행 판결과 확인 판결 받더라도 뭐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그러면 여기다 을 앞으로 등기를 할 때 원인을 뭐라고 쓸 것 같아요? 판결 아니죠. 얘는 뭐라고 쓰는 거죠? 원인은 매매라고 나온다는 거죠. 왜? 원인이 매매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 더요. 민법 실력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분이 판결을 확정냈는데도 이분이 10년이 지나서 들고 오면 이 판결에 따른 등기는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그렇죠. 원래 이 소유권 이전 채무권은 등기해야 소유자 되고 등기 안 하면 채권이기 때문에 원래는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걸리는 거죠. 그런데 판례가 물권법에 나왔죠. 이분이 물건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할 때는 그때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지나더라도 10년 지나더라도 이때는 받아줘야 됩니다. 자, 거기도 먼저 체킹해 볼까요? 자, 다시 돌아오셔서요. 280페이지. 280페이지 위에서 7번째 줄 알파벳 2번 판결 시기에 확정 시기에 관계없이 즉 몇 년 지났더라도 10년이 지났더라도 판결에 따라 능력할 수 있다. 왜 그런다고요? 원래는 소멸시에 걸려야 되지만 채권적 정권으로서 인도받아 사용 수익할 때는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인도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등기는 알 수 없잖아요. 몇 년 지나도 10년 지나도 받아준다고요. 자, 그럼 이제 거기인데 자, 우리가 이제 뭐 하다 여기까지 흘러왔냐면 지금 이거 보다가요. 단독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 뭘 말하느냐? 자, 이때는 자, 교재 279페이지야. 아래쪽 기억번 무슨 판결? 이행 판결이고 자, 알파벳 B번 보시면 기억번의 B번이야. 확인 판결과 형성 판결은 여기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단독 신청하는 판결은 이행하라는 명령이 있는 이행 판결이고 확인 판결과 형성 판결은 포함되지 않는다. 왜 포함이 안 되냐면 확인 판결 있다 없다 확인만 해줬고 형성 판결 형성이 해줬지 명령이 없잖아요. 그래서 확인 판결과 형성 판결 받더라도 얘는 뭐 해야 돼요? 공동 신청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판결 하나 볼까요? 이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 떨어지면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되는데 180조 단서 뭐예요?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죠. 근데 지금 등기는 어떻게 돼 있겠어요? 등기는 여기도 공유로 돼 있고 여기도 뭐로 돼 있어요? 공유로 돼 있는데 이미 누구 것 됐죠? 여기는 갑거 여기는 을 것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을이 갑한테 지분을 넘겨줘야 되고 여기는 갑이 을한테 지분을 넘겨줘야 되는데 이미 각자 것 돼버렸잖아요. 공동 신청할 필요 없죠. 자, 한 장 넘겨보시면요. 280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디귿번에 별표를 하시고요. 자, 원래는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니까 단독이 아니라 뭐로 해야 돼요?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공유물 분할 판결 받았더니 이미 각자 걸로 돼버린 상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갑이 단독이고 이쪽은 누가 단독? 을이 단독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순재 선생님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순재 선생님이 보험 가입할 때 뭐라고 했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여기서는 승소했든 패소했든 온고가 됐든 표가 됐든 각자가 알아서 뭐 하면 돼요? 단독 신청인데 이거하고 비교하시라고요. 아까 이행 판결은 누구만 움직이고 승소한 사람하고 패소한 사람 할 수가 없었잖아요. 하지만 공유물 분할 판결은 187조 등기 없이 이미 각자가 된 상태거든요. 원래는 공동을 해야 되지만 이미 각자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각자가 뭐 한다? 단독 신청한다고요. 페이지가 왔다 갔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하나씩 기준을 잡아가시라고요. 자, 그다음 여기는 보존 등기할 때도 판결로 자기 거라는 증명을 하면 받아줍니다. 이때는 자기 거라는 게 확인만 돼도 됩니다. 제일 작은 게 되기 때문에 다 됐죠. 그러면 보존 등기에서 판결은 묻지 않는다. 시험에서 묻지 않습니다. 그럼 주로 뭘 묻겠어요? 187조에서 말하는 건 무슨 판결이고 형성 판결이고 단독 신청하는 건 무슨 판결이다. 이행 판결이 많이 된다. 이게 원칙이라는 거죠. 자, 그런 말들이 좀 어려운 거지만 이렇게 하나 잡아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다시 보겠습니다. 판결이 떨어졌죠. 갑이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갑이 지금 떨어졌는데 이게 지금 1심 판결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만두겠습니다. 그럼 어디 올라가는 거지? 2심도 가고 대법원까지도 가게 될 건데 만약에 여기 2심 법원에서 자 이렇게 하는 게 뭐라고 하죠? 항소하고 여기를 뭐 합니까? 상고하잖아요. 자 여기서 재판 중인데 갑이 을이야. 1심 판결문 들고 등기소 오게 되면 등기에 물어보겠죠. 재판 끝났습니까? 아니요. 항소심에서 2심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등기에 뭐라 하겠어요? 재판 끝나고 오세요. 당연한 말이잖아요. 여기서 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재판이 뭐야 돼? 끝나와야 돼. 그래서 재판이 끝나는 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판결이 확정돼야 되는데 자 대법원 판결 떨어지면 더 이상 올라갈 데 없으니까 확정이 됩니다. 동사로 표현하면 판결이 확정되었다. 명사로 표현하면 확정 판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될 건데 사실은 2심 판결이랄지 1심 판결도 확정 판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상식으로 알아두십시오. 자 이분이 항소를 하려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를 해야 됩니다. 14일이 지나버리면 항소를 못하게 되면 이 판결이 뭐 하는 거예요? 확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교재 279페이지 니은문 확정 판결 밑에 있는 설명보다도 이런 뜻이라고요. 재판이 다 뭐 해야 된다? 끝났어야 된다. 확정 판결. 판결이 확정돼야 되는 거지. 1심 판결 떨어졌어도 2심 중이라면 진행 중이라면 이거는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판결문 들고 오면 판결문만 들고 올 게 아니라 뭐도 들고 가야 돼요. 판결이 확정됐다는 게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자 교재 한 장 넘겨보시면요. 281페이지 동그라미 5번에 니은번에 A번에다 밑줄 칠 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판결이 확정됐음을 증명하는 확정증명정보 확정증명서를 뭐 한다? 첨부하는데 바로 옆에 보시면 이때 송달증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송달증명서 이 날짜 잡을 때만 필요하거든요. 자 교재가 좀 왔다 갔다 하지만 여러분들 순서를 잡아주세요. 판결이 확정돼야 되는데 확정됐다는 증명서가 필요하잖아요. 무엇은 필요 없다. 송달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확정증명서가 필요하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봐야 될 게 판사가 재판을 하다 보면 지겨운 게 뭐냐면 판결문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이요. 옹고피고 재판하는데 판사가 옹고피고를 재판관 앞으로 불러서 합니다. 당신들 매매한 건 인정되는데 지금 감정 싸움한 거 아니냐. 한 발씩 뭐해라. 양보해라. 그래서 화해를 시키면 뭘 만드는 거죠. 화해 조서가 작성되면 이런 조서는 판사 앞에서 법원 사무관이 작성하기 때문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거 받았을 때도 뭐 할 수 있어요? 단독 신청할 수 있죠. 자 교재에서 280페이지 위에서 첫 번째 줄 세 단어만 밑줄 쳐놓으십시오. 화해조서, 일락조서, 조정조서는 뭐와 마찬가지? 판결과 마찬가지로 단독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 함정거리가 있습니다.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하고요. 을이 봤더니 갑이 나중에 순순히 등기 서류를 안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를 공증을 받아놨습니다. 공정증서요. 매매계약서 공증받았거든요. 자, 그런데 잔금 치렀는데 얘가 안 줄 것 안 넘기더라. 그러면 이 공증받은 계약서 가지고 단독 신청할 수 있겠느냐? 색깔이 벌써 무슨 색깔이죠? 아까 하해조서, 조정조서, 일락조서는 판사 앞에서 작성되므로 판결과 동일시하지만 여기 공정증서는 공증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았죠. 조서와는 급이 다르죠. 자, 그래서 거기 위에서 네 번째 줄 공정증서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공정증서 공증받았더라도 그 공증받은 계약서로는 단독을 할 수 없다고요. 자, 거기까지 정리를 하시고 우리 책에 지금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하게 되면 시험에 잘 안 나올 뿐만 아니라 기본이 흔들리거든요. 이번에는 여기 설명 들으시면서 이 정도를 기준 잡으시라고요. 다음번에도 이 기준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책에 보면 오른쪽에 뭐 등기 원가 날짜 뭐 첨부 정부 나오는데 이건 여기서 하지 마시고 한 바퀴 더 돌고 보셔야 됩니다. 판결은 이번에 이렇게 마무리 하시고요. 자, 한 장 넘겨보십시오. 자, 284페이지 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이것도 거기 숨어 있을 게 아닌데 자, 이거 하나 뽑아내십시오. 갑이 사망했다. 상속이 개시가 돼서 이분이 단독 상속받았다. 몇 조? 187조. 뭐 없이. 등기 없이 넘어죠. 하지만 처분하려면 뭐 해야 되죠? 한 번은 상속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은 상속. 그 다음에 갑 다시 이렇게 한 번 해야 될 건데 이 등기는 무슨 신청?
왜 단독 신청이죠? 아버님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아버님 돌아가셨다는 게 증명이 됐죠.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내가 그분의 아들이다. 어디에? 가족관계 증명서로 보장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단독 신청이에요. 이 상속 나오면 합병도 같이 보십시오. 주택은행이라고 아십니까? 이거 아시는 분은 좀 연식이 되신 분들인데 특히 IMF 때 많은 은행들이 없어졌죠. 주택은행이 합병됐죠. 국민은행으로 합병됐는데 자 이후에 이거 나오면 늘 같습니다. 상속은 자연인 간의 포괄승계고 합병은 법인 간의 포괄승계예요. 따라서 주택은행이 국민으로 합병되면 뭐 없이 등기 없이 국민은행 끝 되는데 처분하려면 한 번은 뭐 해야 돼요? 국민은행 앞으로 이렇게 등기가 나올 건데 이때는 뭐 한다? 국민은행이 단독 신청한다고요. 왜? 이런 합병됐다는 게 뭘로 보장되는 거예요? 가족관계 증명서 아니고요. 어디에? 법인 등기에서 나와 있으니까 진정서 보장됐잖아요. 그래서 국민은행이 뭐 한다? 단독 신청한다고요. 여기 상속과 거기 법인 합병 두 가지 보시고 그 뒤에 있는 말들 니은, 디귿, 니을은 아직 보지 마십시오. 지금 상속 이거도 지금 머리에 잘 입력이 안 되는데 공동 상속 받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 책이 아주 자세하게 돼 있는데 순서를 좀 뒤에다 빼놔도 될 걸 미리 빼놔서 읽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읽으실 때 아직 안 배웠거나 제가 설명하지 않은 것들은 뛰어넘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단독 신청은 그 정도 보시고 나머지는 다음에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페이지 넘어 287페이지요. 큰 3번. 제3자가 신청할 수 있느냐. 특히 가로 1번 포괄 승계인한 신청인데 두 가지 사례만 놓고 보겠습니다. 갑과 을이 매매하면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로서 마음돼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자, 잔금이 며칠 남았는데 매수인 을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네가 땅을 샀지. 매도인이 돌아가셨단다. 이분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을 앞으로 등기는 어떻게 할까요? 돌아가셨다는데 등기 못 할까요? 아니죠. 이분의 상속인이 있다면 상속인이 만약에 갑 다시라고 치면 상속인하고 마음돼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물을 그대로 승계받잖아요. 그래서 이때 상속인하고 매수인이 마음돼요. 등기를 신청하는데 단독으로 공동으로 당연히 공동으로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원래는 이걸 각하시켜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등기는 돌아가신 아버지인데 신청서는 아들이니까 이게 틀리면 각하시켜야 되지만 부동산 등기법에서 규정을 줬습니다. 이때는 뭐 하지 말고 각하시키지 말고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증거 뭐 들고 오면 가족관계 증명서면 뭐 한다? 각하시키지 말고 받아줍니다. 자, 또 하나 등기가 나오는데 이때 등기가야 상속 등기하고 넘어갈까요? 직접 을 앞으로 넘어갈까요? 상속 등기를 하고 넘어갈 것 같으면 따로 규정을 둘 필요가 없는 거죠. 막바로 누가 앞으로 매수인 앞으로 가는데 여기다 원인은 상속입니까 매매입니까? 아니죠. 매매잖아요. 매매. 그럼 매매니까 얘는 몇 조 적용이에요? 186조고 당연히 지금 무슨 신청이에요? 공동신청이에요. 자, 근데 매도인만 죽으라면 있겠습니까? 우리 시험에 교도를 한 번씩 죽습니다. 자, 누구도 죽을 수 있어요. 매수인도 죽을 수 있죠. 자, 똑같이 매매계약 체결했다. 의무자 권리자다. 등기를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돌아가시더라. 매수인 돌아가시더라. 그러면 누가 오는 거예요? 이분의 상속인 을 다시가 있게 될 것이고 그러면 매도인하고 매수인의 상속인 무슨 신청? 공동 신청할 것이고 등기가 나오겠죠. 여기서는 함정이야.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으로 등기하고 상속이 돼야 될까요? 아니면 직접 상속인 명일까요? 그렇죠. 직접 누구 명의로? 상속인 명의로 등기가 되죠. 원인은 뭐라고 써야 돼요? 상속이요? 상속입니까? 매매라고 쓰죠. 당연히 그때 뭐 들어야 돼? 매매계약서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건 몇 조 적용이에요? 186조 적용이 되잖아요. 자, 아까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 그냥 또는 상속 등기 그럽니다. 이건 뭐라고 하냐면 상속인에 의한 신청 그럽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 자, 거기 동그라미 2번 세 번째 줄 상속 등기를 거침이 없이 막바로 누구 명의죠? 매수인 명의로 이게 말이고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줄
이 사람이 들려면 뭐하지 않는 각하시키지 않는다. 이것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그려놓으시고요. 매수인이 죽을 수도 있고 단독이 아니라 뭘로? 공동으로 몇 조? 186조. 등기는 누구 명의로? 매수인의 상속인 명의로. 자, 나머지 중간 건 다음에 보시면 되고요. 자,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가로 2번. 대위 등기 신청. 1번 채권자 대위권. 자, 거기다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 자, 갑이 을한테 매매했습니다. 등기를 둘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사람이 등기 권리자인데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봤더니 뒤에 채권자가 있습니다. 병이 뭐가 되고 채권자, 을이 뭐가 되죠? 채무자인데 이때 채권자는 가 갖는 채권은 묻지 않습니다. 매매 계약 체결했다면 소유권 이전 채무권을 가질 것이고 1억 받을 사람이라면 금전 채권의 자주간 채권의 종류는 묻지 않습니다. 근데 병 입장에서는요. 여러분이 병이라면 야, 네가 빨리 등기해서 네 이름으로 등기가 얼른 나와라. 그래야 내가 여기다 경매를 넣든 넘겨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알고서 을이 엿먹어라 하고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 답답하겠어요? 병. 그래서 누가 나서는 거죠? 채권자가 누구를 대신해서 을을 대신해서 이렇게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등기가 나올 때요. 이렇게 나와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건 당사자 신청돼 버렸잖아요. 지가 신청은 지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대위 신청은 채권자더라도 명의는 누구 명의로 나와야 돼요? 원래 넘겨줘야 될 채무자 명의로 나와줘야 되겠죠. 다만 이거 을은 등기해서 온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하나 씁니다. 양식을 잘 봐보십시오. 대위자 누구였다? 병이었다고 한마디는 써줍니다. 채권자 대위자는 채권자 대위는요. 채무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대신하는데 명의는 누구 명의로? 채무자 명의로 나오대요. 등기부상에 뭐 밝혀줘야 돼요? 누가 대신했었는지 대위관계를 밝혀준다고요. 자, 우리 교재에서 자 디귿번 봐보시죠. 디귿번 말고 기역번. 채무자를 대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줄에 대위자의 성명은 적어줘라. 그 하나 잡으시고요. 니은, 디귿, 니을은 지금 보지 마시고요. 미음도 마찬가지고. 자, 비읍번만 별표를 해두시고 비읍번도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이건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권자 대위 그렇게 하나 하시고. 자, 동그라미 2번 건물 봐보십시오. 이 토지는 갑의 것이고 여기에 건물이 앉혀 있는데 이 건물은 을 것입니다. 이럴 수도 있나요? 있죠. 이 땅을 모여서 지상권자가 건물 소유할 수 있잖아요. 토지 임차인도 건물 소유할 수 있죠. 자, 이 상태입니다. 건물이 화재로 없어졌습니다. 그럼 무슨 등기를 해야 돼요? 건물 멸실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 멸실 등기는 누가 해야 돼요? 그렇죠. 을이 해야 되는데 을이 지금 하고 싶겠습니까? 남의 땅 밑에서 집 짓고 살다가 집이 불타서 없어져버렸잖아요. 이사 가버렸습니다. 이거 멸실 등기를 안 하면 누가 사실상 불이익이겠어요? 누가 나서는 거죠? 갑이 누구를 대신해서 을을 대신해서 멸실 등기를 할 수 있다. 거기 말은 무직무직 질지만 딱 이 한 끝입니다.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를 때 건물의 멸실 등기를 건물 소유자가 안 하면 누가 대지 소유자가 할 수 있도록 규정되는 거죠. 자, 오른쪽 오셔서 동그라미 3번에 기역번 별표를 하시고 자, 네 줄 보신 다음에 자, 이 그림 기억나시려나요? 지난주 배운 건데 물어보기가 겁이 납니다. 자, 이거 구분 등기 했다. 몇 세대짜리? 60세대짜리. 등기 기록은 몇 개를 두죠? 하나를 두죠. 하나. 한 동에 속하는 전부에다 마한다.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둔다. 제일 앞에다 뭐 두고 한 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 그 다음에 101호에 대한 표제부, 갑구, 을구, 102호에 대한 것 쪽에서 이렇게 전부 다 묶어서 1기록이기 때문에 부분이 몇 부분이 된다고 그랬어요. 36에 18, 180에다 이거 181부분이죠. 이걸 알고 나면 쉬워집니다. 자, 건물이 완성이 됐습니다. 최초라는 게 무슨 느낌이에요? 보조 느낌인데 기록이 몇 개라고요? 전부가 1기록이기 때문에 이때는 60세대가 뭐야 돼요? 이것부터 기억하시면 동시에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59세대는 동시에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101호 주인은 중개사 공부하느라고 시간이 없습니다.
하시는 말씀. 나는 바쁘니까 니네를 먼저 해라. 나는 나중에 혼자 하겠다. 하고 해버리면 뭐가 돼요? 이빨 빠진 건물이 돼버립니다. 그럼 이때는 이건 뭐 하는 거야? 각하시켜버립니다. 그러면 59세대는 이 사람 때문에 등기가 안 나오고 등기 안 나오면 은행에서 대출도 못 받고 저당권이 안 되니까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59세대가 여기를 뭐 하는 거야? 대위 신청하는 이때 늘 주의할 게 있습니다. 59세대가 동시에 보존등기를 하면서 101호처를 대시되는 이때 101호는 표지의무만 만들어집니다. 뭐가 없어요? 갑구도 을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할 점이 보존등기를 동시에 들어가지만 동시에 못할 때 대위하는 건 나머지 건물에 무슨 등기? 표시등기를 대위해주고 그러면 이 101호는 뭐가 없다? 갑구도 없고 을구도 없는 등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거기 교재에서 동그라미 3번의 기억번 두 번째 줄 나머지 구분 건물에 뭐라고요? 표시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표시에 관한 등기를 대위해서 전부가 동시에 들어갑니다. 기억번만 잡으시면 니은번은 따로 보지 마시고요. 4, 5번도 지금은 따로 안 보셔도 되고요. 자, 그 밑에 이제 대리인 통할 수도 있죠. 대리는 민법에서 워낙 열심히 하셨으니까 거기 1번에서 3번만 밑줄 쳐보십시오. 등기 신청에 있어서는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옆에다 민법 124조 단서 뭐라고 되어 있죠. 자기계약 쌍방대리 안 되지만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단순한 채무이행에 지나지 않을 때는 가능하다. 그러면 잘 그려보실까요? 여러분들이 아파트 매매하고 법무사 등기 맡기죠. 법무사 한 사람 맡깁니까? 따로따로 정합니까? 한 사람 쌍방대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민법에서 나온 말을 하시고 자 페이지 넘어서 나머지 있는 말들은 여러분들이 다음에 민법 보시고 쭉 가면 크게 어려움 없는 말이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람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람에 관한 부분이라면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서류인데 먼저 용어를 좀 잡아놓고 할게요. 자 우리가 등기를 하는 방법이야. 방문 신청하는 원칙입니다. 직접 출석하죠. 대리인이 가든 내가 가든. 그럴 때는 서류 내니까 신청서가 뭐라고 하냐면 첨부 서면을 제출하면 됩니다. 근데 무슨 제도가 생겼냐면 전자신청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전자신청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신청서 종이를 낼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터넷 등기소 로그인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이 이렇게 바뀝니다. 신청 정보를 제공한다. 첨부 서면 종이를 낼 수 없으니까 첨부 정보를 뭐한다. 여기서는 저런 서면을 뭐하지만 제출하지만 여기서는 저런 정보를 뭐하면 돼요. 제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들이 낯설지 익숙치 않으니까요. 신청서를 뭐라고 표현하고 신청 정보. 첨부 서면은 첨부 정보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 290페이지 있는 1번 신청 정보 옆에서 크게 써보면 같은 의미라고요. 신청서를 내라. 근데 우리가 신청서를 봐야 되는데 신청서를 한 장, 두 장 넘겨보십시오. 294페이지에 신청서가 있는데 내용이 뭐가 써져 있어요? 안 써져 있어요? 아무것도 안 써져 있죠. 자, 다음 주가 구정이라서 녹화가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월 15일 날 녹화가 있을 겁니다. 그럼 보름이나 되는데 보름 동안 저를 못 보게 되면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물론 동영상으로는 나중에 3월 달에 쭉 봐버릴 수 있지만요. 자, 제가 숙제 하나 내드릴게요. 인터넷 등기소 화면에 가시게 되면요. 여기에 뭐 자료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쭉 나오게 되면 신청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제일 많은 등기들 신청서 유형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 클릭하시냐면요. 제일 많은 게 주로 이거거든요. 소유권 이전 등기. 여기 한 등기 유형이 한 40가지가 있습니다. 자, 거기 소유권 이전 등기 특히 원인이 뭐일 때요? 매매일 때요. 거기를 하게 되면 여기에 첨부 파일이 있습니다. 워드 파일도 있고 한글 파일도 있습니다. 자, 하나 클릭하셔서 팝업창을 띄우게 되면 신청서 견본이 작성됐습니다. 다 하지 말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매매에 따른 신청서를 한번 뿌리대로 쭉 뽑아보시면 한 10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프린트 없다고 하지 마시고 한번 뽑으셔가지고요. 신청서 거기 이제 나오거든요. 2대100이. 그 다음에 뭐 등기, 부동산 표시 나옵니다. 그걸 쭉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책에 있는 거 보는 것보다 지금 책에 지금 아무 서식이 없거든요.
반드시 이걸 떼가지고 이걸 보면서 설명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수업은 자 신청서까지 볼 거니까요. 290페이지. 땅 샀으면 등기 신청서 작성하는데 자 거기 원칙 잡아보실까요? 가로 2번 290페이지입니다. 원칙 1건 1신청주의. 자, 갑이 을한테 매매계약 체결했다. 14번 했다. 그러면 신청서 몇 장? 한 장 써오면 됩니다. 근데 이건 어떨까요? 갑이 을한테 14번과 15번을 한꺼번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은 몇 건이지만 두 건이지만 매도인도 같고 매수인 같고 원인 같고 등기 목적이 같잖아요. 이럴 때는 신청서를 굳이 14번 등기 신청서 따로 15번 등기 신청서 따로 쓸 필요는 없겠죠. 자, 그래서 이때는 신청서를 한 장이다 몰아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무슨 신청? 일괄 신청 동그라미 하시고 일괄 신청은 단어만요. 그래서 일괄 신청은 이럴 때 한다는 것 하나 잡아두시고 나머지 내용 다음에 하시고요. 오른쪽 디귿번하고 니을번 묶으신 다음에 나중에 중개사법에서 경매와 공매를 배우신 다음에 보면 왜 일괄 촉탁인지 쉬우니까 그때 하시고요. 자, 이 신청서 작성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될 게 필요적 사항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각하시킵니다. 반면에 당사자 간에 특약을 맺으면 할 수 있는 게 임의적 사항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 필요적 사항 아래쪽 보시면 290회 아래쪽이에요. A번 부동산 표시부터 쭉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이야 인터넷 등기소 와서 뭐 뽑으시라 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뽑아서 프린터를 뽑으신 다음에 그걸 본 다음에 여기는 봐보십시오. 일단 박스 안에서요. A번 부동산 표시가 난 사항 동그라미 하시고요. B, C, D, E는 묶어두시고 사람이 가는 부분이고요. 알파벳 F번은 첫 단어만 밑줄 하시고 등기 원인 여기 보면 다 양식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G번 등기 목적 밑줄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 H번 등기필 정보 별표를 하시고요. 자, 등기필 정보 별표를 해두시고 페이지 넘기시면 자세히 나왔고요. 그 다음에 I, J, I 등기소 표시 K, J 신청일 K번 거래 가액 거기도 별표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눈으로 가시고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 봐보십시오. 293페이지 아래쪽 핵심 다지기 거기다 별표를 하시고 각 등기별로 필요적 사항, 임의적 사항이 나눠져 있습니다. 시험장 가면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근데 딱 보는 순간 지금 안 봐도 됩니다. 물권법 2바퀴 돌고 등기법 강론 1바퀴 돌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는 별표 해두시고요. 자, 오늘 뭐까지 보고 마무리할 거냐면 자 292페이지 왼쪽에 보시면 핵심 다지기 있죠. 거기다 별표를 하시고 자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들어보십시오. 갑과 을이 매매했다면 당연히 매매 계약서가 첨부가 될 겁니다. 자, 뭐 14번 땅 매도인 누구 매수인 계약일 중도금 잔금일 도장 찍을 것이고 5억에 팔아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걸 제출하게 되면 등기관이 이걸 보고 심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등기를 마치게 됩니다. 누구 것 됐죠? 을 것 마쳤죠. 자, 이때 등기관이 을에게 등기를 마쳤다는 증명서를 만들어줍니다. 자, 2006년 1월 6월 1일 이전에는 이 계약서에다 도장을 하나 찍어줬습니다. 여기 계약서에다요. 등기필하고 여기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인 이렇게 찍어줍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권리증했다가 을이라는 사람이 이걸 다음에 병한테 팔 적에 어디에 나타나면 등기소 나타나면 등기관이 네가 이 사람 맞느냐 뭐 보자 권리증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게 본인임을 증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권리증 어떤 옛날 분들은 땅 문서, 집 문서 그랬습니다. 근데 문서가 아니고 등기 필증인데 그렇게 불렀던 거죠. 근데 2006년 6월 1일 이후로 전산화가 됐거든요. 등기 필증을 만들어주지 않고 자, 이제 뭘 뽑아주냐면 컴퓨터가 이제 뽑아줍니다. 이쁜 종이에다가 등기필 정보에서 여기다가 뭐 을이 됐다. 그다음에 여기는 스티커로 가려줍니다. 혹시 이런 등기필 정보 보셨습니까? 등기를 마쳤다는 정보를 보여주는데 자, 한번 보고 하실까요? 321페이지 보십시오. 자, 321페이지
오셨습니까? 서류 제목이 등기필 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 자, 위에 박스 안에 권리자는 누가 됐구나. 김갑동. 부동산 소재는 서초동 36224번지. 등기 접수는 언제 했구나. 2011년. 원인은 뭐였구나. 매매였구나.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랫부분은 스티커로 가려줍니다. 자, 거기서 이제 스티커 띄어진 거죠. 지금 1년 번호에다 형광펜 하시고, 그러니까 이 을이라는 사람이 받게 되면 12자리 암호를 줍니다.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WTDI-UPRV-P6H1. 이게 여기서는 김갑동이 암호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만으로 부족하니까 비밀번호 몇 개 주는 거예요? 50개를 줍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니까 을이 받았다. 을이 다음에 땅을 팔 적에는 옛날처럼 이걸 내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1년 번호를 신청서에 기재해 줍니다. 신청 정보에 제공하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 50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써줍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맞으면 등기가 되고 안 맞으면, 그러니까 이제는 이걸 뭐 하는 거죠. 옛날에는 이 등기 필증 자체를 제출했지만 지금은 이걸 뭐 하는 게 아니고 제출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죠. 1년 번호와 비밀번호만 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다고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 하라고요? 본인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자, 그럼 이제 그거 이제 연상하시고요. 앞으로 오셔서 292페이지 오셨습니다. 292페이지. 핵심 다즉 1번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와 제공하지 않는 경우인데, 자, 이거 왜 제공하는 거죠? 본인임을 증명하는 이때 하면 됩니다. 공동 신청일 때 해주면 됩니다. 공동 신청을 해준다. 반대해서 가면 무슨 말이 되죠? 반대해서 가면 단독 신청일 때는 이미 진정성이 보장되어 있거나 불이익받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걸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더 하나, 촉탁인데 촉탁은 누가 하는 거야? 관공서는 그 자체로 보장되기 때문에 관공서가 촉탁할 때도 등기필 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요. 자, 그러면 교재 보시면 제공하는 경우 왼쪽에 공동 신청에다만 동그라미 하시고, 오른쪽 관공서 하나 잡으시고 등기, 그다음에 단독 신청 잡으시고. 근데 부동산 표시는 당연히 단독이니까 당연히 여기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자, 지금 어려운 말이 있죠. 왼쪽에는 뭐가 있죠? 승소한 의무자. 오른쪽에는 승소한 거기. 자, 이걸 나눠 보겠습니다. 자, 승소란 말은 재판 같단 말이죠. 자, 그럼 두 가지야. 갑과 을 간에 5억에 매매했는데 7억으로 올라갔다. 누가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 사람이 안 해줄 것이고, 그러면 누가 소송 걸 것이고, 이 사람이 승소 판결 받은 사람이 단독 신청할 때, 자, 왜 재판까지 한 거예요? 그렇죠. 권리증 안 넘겨줬으니까. 이거 안 가르쳐 줬으니까. 판결까지 받아서 단독이기 때문에 이때는 안 놓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여기잖아, 여기. 판결 받았다. 승소한 권리자 단독이가 필요 없잖아. 근데 이럴 때가 있게 되는 거죠. 병과 정이 5억에 매매했는데 땅값이 2억으로 떨어지더라. 누구 마음이 아플까요? 그렇죠. 내가 괜히 샀구나. 이분이 등기를 안 받아갑니다. 민법 시간에 배우셨죠. 제발 등기 좀 받아가라. 등기 인수청구권 행사에도 그래도 안 받아가면 소송이 이렇게 걸릴 것이고, 이분이 이제 뭐 하는 거죠? 승소 판결 받아서 단독 신청하자. 아까 그러면 이분은 좀 뭐였어요? 패소 판결 받았죠. 패소 판결 받은 갑은 단독 신청할 수. 벌써 색깔이 다르잖아요. 승소한 사람 하지만 패소한 사람 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분이 오는데 잘 판단합시다. 지금 등기필 정보가 누구 수정했어요? 여기 있잖아요. 얘가 안 받아갔잖아요. 근데 등기를 마치면 누구 걸로 되는 거야? 전껏 떼버리면 병이 갖고 있는 건 옛날 구걸증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뭐 하는 거예요? 제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결받아 단독 이렇게 나오면 대부분 제출하지 않는데, 판결이라도 누가 나오면 승소한 의무자일 때는 말아 제공을 하라고요. 자, 그럼 교재 오셔서 왼쪽 제공하는 경우 누가 있으니까 승소한 의무자는 단독 신청하더라도 이때는 제공하라고요. 근데 오른쪽 단독 신청인데 승소한 의무자의 단독 신청은 제외. 이 말보다는 이거 써놓으면 되죠. 승소한 권리자는 뭐 한다? 제공할 필요가 없고, 승소한 의무자일 때 뭐 한다? 제공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이제 공동이면 제공해야 되죠. 근데 이분이 이걸 잃어버렸습니다. 이걸 잃어버렸다면 이건 멸실하더라도
등기를 마쳤을 때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재교부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잃어버렸으면 이 사람은 이제 땅 못 팔아먹을까요? 이때는 본인 여부를 확인받아야 됩니다. 자, 확인하는 방법이 자 292페이지 큰 2번에서 자 밑에 첫 번째 이분이 직접 어디 오는 거예요? 등기소에 출석하면 등기관이 물어봅니다. 너 을 맞니? 그럼 우리 뭐라 하겠어요? 맞다 그러겠죠. 믿어줄 수 있습니까? 신분증 내놔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보여주면 그걸 복사하고 그 다음에 등기관이 물어봅니다. 네 손 좀 만져도 되겠니? 왜 만지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오른손 엄지를 찍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작성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본인 여부가 확인됐으니까 등기를 맞춰주게도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 첫 번째 등기소 출석하시고 거기다 제목 다하십시오. 뭐 만든다고요? 확인조서 만든다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매도인인데 땅 파시고 권리증 잃어버렸다고 등기소까지 갈 일이 없죠. 대부분 어디로 가는 거예요? 법무사 직원이 오는 거죠. 중개업소에 잠금나. 그러면 자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까처럼 확인하고 뭐 하는 거예요? 문서를 꾸미는데 자 두 번째 점정에 있는 거 자격자 대리인 가로 안에 변호사 법무사 확인하고 거기다 제목 달아. 일단 뭐가 나온다? 확인 서면이야. 그러면 확인 조서와 확인 서면은 차이가 뭐죠? 등기관이 확인하고 작성하면 확인 조서가 되고 변호사나 법무사가 확인하면 뭐가 확인 서면이 되는 거죠. 이거 확인할 때는 뭐도 만져본다고요? 손 만져봅니다. 뭐라고 했어요? 손이 참 따뜻하군요. 이렇게 전부 다 우민적이어야 되잖아요. 아예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분이 공증사무소라서 자 거기 세 번째 뭐 받아놓으면 공증을 받아놓게 되면 이 방법으로 받은 확인이 돼서 등기는 넘어간다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비용은 추가로 될 수 있겠죠. 다시 정리합니다. 등기 필증이나 등기 평모는 멸실되더라도 절대로 뭐한다? 재교부되지 않는다. 그러면 본인 여부를 뭐한다? 확인받아야 하는데 제가 직접 출석하면 등기관이 확인한 확인조서 등기소 안 가고 법무사한테 맡겼으면 법무사가 확인한 확인서면 공증사무소라서 뭐한다? 공증 받아서 확인됐으면 등기는 넘어갈 수는 있다고요. 등기 평모 아주 중요한데 우리 책에 놓은 점 약간 외지게 나왔습니다. 잘 정리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겨보시면요. 여기까지 본다고 그랬나? 일단 페이지 넘겨보십시오. 296페이지 큰 2번 제목이 뭐라고 했죠? 첨부 정보인데 자 이겁니다. 금방 본 게 신청서 신청 정보 받고 그 다음에 뭐 봐야 돼요? 첨부서면과 첨부정보 같은 말이죠. 방문 신청하면 첨부서면 전자신청하면 첨부정보 거기 첨부정보에다 첨부서면 써두시고 다음 주에 여기서부터 하는데 다음 주가 구정이기 때문에 한 번 빠지고 2월 15일 날 녹화가 돼서 올라갈 겁니다. 자 구정 새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16년 희망차게 맞이했는데 1개월이 1월이 어느새 가버렸죠. 너무 탓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만 해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항상 들으실 때 한 번에 모든 걸 하려고 하시고요. 들리면 들리는 데까지만 들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부는 한 번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최소한 3번은 반복하신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실력이 늘기보다는 조금씩 해서 그게 쌓여가면 그게 진정한 실력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전부 다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실 바라고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